자, 1-2-2단원. 자, 암석의 조직 및 생성 환경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암석의 종류, 그다음에 이 암석이 이제 어디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볼 거예요. 자, 저번 시간에 이제 평광현미경에 대해서 배우고 광학적 성질에 대해서 배웠는데, 우리가 이제 그 암석을 박편을 만들어서 보면은 이 암석이 어디서 생성됐냐에 따라서 보이는 좀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 자, 그 특징에 대해서 각각 좀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이 암석에 따라서 평형현미경으로 봤을 때 어떤 모양으로 보이는지, 우리가 이제 조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조직이 어떤지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암석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이제 볼 건데, 자, 우리가 이제 암석을 우리가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자, 두 가지는 우리가 지구과 원에서 많이 이야기했었고, 한 가지는 이번에 이제 좀 자세히 배우는 내용인데 알고 있는 학생도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구와 원에서 배웠던 게 화성암. 자, 마그마에 생기죠. 마그마. 자, 그다음에 두 번째가 퇴적물에 의해서 생기는 암석, 퇴적암. 자, 퇴적물 때문에.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자, 변성암이라는 게 있습니다. 변성암. 자, 변성암은 뭐냐면 열이랑 압력을 받아서 암석이 변형된 암석을 우리가 변성암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순서대로 화성암, 태조암, 변성암 순서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자, 화성암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화성암. 마그마에 의해서 생기는 화성암. 자, 우리가 이제 화성암을 나눌 때 어떻게 나누냐면, 자, 일단 자, 화산 있죠. 화산은 이제 화산 주변에서 만들어질 텐데, 자, 마그마가 자 밖으로 흘러나와서 굳어서 만들어지는 암석을 우리가 화산암이라고 불러요. 화산암. 혹은 다른 말로 분출암이라고도 부릅니다. 분출암. 자, 그다음에 이 마그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그마가 자, 지하 깊은 곳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마그마 방이라는 게 있는데, 자, 지하 깊은 곳에서 만약에 마그마가 굳어져서 만들어진 암석이다. 자, 그러면 이 암석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심성암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심성암. 자, 혹은 자, 이거를 이렇게 관입암 이렇게도 불러요. 관입암. 관입해서 만들어진 암석.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좀 애매하게 굳은 애들도 있어요. 애매하게 이제 중간에 굳은 애들도 있는데, 자, 화산암이랑 신성암이 중간이다 그러면 우리가 반심성암이라고도 합니다. 반심성암. 자,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러면 이제 화산암과 자, 반심성암과 심성암의 차이는 뭐냐면, 일단 화산암 같은 경우는 지표에 노출된 상태에서 굳기 때문에 냉각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냉각 속도가 빠르게 굳어요. 자, 냉각 속도가 자, 빠르다. 자, 반대로 심성암 같은 경우는 냉각 속도가 지하 깊은 곳에서 굳기 때문에 천천히 마그마가 굳습니다. 그래서 냉각 속도가 느리다라는 이제 차이가 보이는데, 이 차이 때문에 이 화산암하고 심성암의 큰 차이를 일으켜요. 자, 이제 자, 마그마가 이제 굳을 때 용암이 굳을 때 어떻게 굳냐면, 얘네들이 광물 결정이라는 걸 만들면서 굳습니다. 자, 이게 만약에 마그마 덩어리라고 하면, 이 마그마가 굳을 때 어떻게 굳냐면, 이 원자들이 규칙적으로 이렇게 배열이 돼요. 규칙적으로 배열이 돼서 어떤 특정 모양을 이렇게 만듭니다. 특정 모양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또 원자들이 계속 규칙적으로 배열돼서 점점 이 광물 결정이 점점 커져요.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커집니다. 자, 또 만약에 자, 원자들이 또 규칙적으로 배열되면 점점 커지겠죠. 이런 식으로 점점 커지는데, 자, 화산암 같은 경우는 자, 화산암 이제 냉각 속도가 빠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냉각 속도가 빠르다고. 자, 화산암 같은 경우는 냉각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 광물 결정이 성장할 시간을 주질 않아요. 성장하기도 전에 빨리빨리 굳어버려요. 자, 그래서 이 화산암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현미경으로 박편을 만들어서 보면 어떻게 보이냐면, 자, 만약에 본다 그러면 입자가 매우 작은 입자들이 많이 보여요. 입자들이 다 작은데, 자, 이런 조직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자, 이 현미경으로 봤을 때 이런 모습을 우리가 조직이라고 하는데, 자, 이거를 우리가 세립질 조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립질 조직이다. 조직. 자, 혹은 그다음에 이제 너무 냉각 속도가 너무 빠르다. 너무 빠를 경우에는 광물 결정이 아예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우리가 이제 유리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유리질, 세립질이랑 유리질. 자, 그러니까 어떤 암석의 박편을 봤는데 세립질 조직이 보인다, 혹은 유리질 조직이 보인다. 자, 그러면 그 암석은 화산암인 겁니다. 화산암, 분출돼서 만들어진 암석이다. 자, 반대로 심성암 이야기해 볼게요. 심성암. 자, 심성암 같은 경우는 냉각수가 느리기 때문에 광물 결정들이 충분히 크게 자, 이런 식으로 크게 선점할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자, 광물 결정들이 되게 크게 자, 크게 만들어진다. 자, 뭐 이런 식으로 자, 뭐 이런 식으로 광물 결정들이 이제 크게 성장하는데, 자, 이런 조직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조립질이다라고 얘기해요. 조립질. 세립질의 반대가 이제 조립질입니다. 조립질. 자, 조립질. 입자 크기가 큰 입자들이 많이 보인다. 그러면 조립질 조직이다. 자, 마찬가지로 평광현미경으로 어떤 암석 박편을 봤는데 입자 큰 애들이 이런 식으로 조립질 조직이 보여요. 자, 그러면 이 암석은 심성암이구나 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반심성암이 남았는데 반심성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이냐면 현미경을 보면 여기는 이제 입자가 이제 중간이 아니라 중간 크기의 입자가 있는 게 아니라 큰 입자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큰 입자 주변에 작은 입자들이 섞여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조직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반상 조직이라고 합니다. 반상 조직. 반상 조직. 자,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 큰 입자 있잖아요. 큰 입자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반정이라고 해요. 반정. 반정. 자, 그다음에 여기 보이는 이제 조그만 입자를 우리가 석기라고 해요. 석기. 석기하고 반정이 보이는 게 반상 조직이다. 마찬가지로 어떤 암석 박편을 봤는데 반상 조직이 보인다 그러면 반심성암이구나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화산암하고 심성암 이야기했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암석을 조금만 더 좀 세분화해서 좀 이야기해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마그마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자, 어떻게 분류하냐면 염기성 마그마, 자, 그 다음에 중성 마그마, 자, 그 다음에 산성 마그마로 구분하는데, 자, 이 친구들을 우리가 이제 세 가지로 분류하는 기준은 뭐냐면 SiO2의 함량이에요. SiO2. SiO2. 우리가 규산염이라고 하는 SiO2의 함량에 따라 나뉘는데, 자, 어디가 많은 거냐면, 자, 오른쪽으로 가면, 자, 삼성 마그마 쪽으로 가면 갈수록, 자, 어떠냐면 SiO2의 함량이 많아집니다. 자, 규소하고 산소의 비율이 많아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규소하고 산소의 비율이 많기 때문에 자, 규소 산소 많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가볼게요. 자, 그럼 반대로 가면 뭐가 많냐? 반대로 가면은 SiO2의 함량이 적어요. 적은 대신 뭐가 많냐면 철하고 마그네슘이 대신 많아요. 자, 자, 그래서 철하고 마그네슘이 많으면, 자, 어떤 특징을 보이냐면 유색광물이 많습니다. 유색광물. 자, 유색광물. 자, 유색광물이 많기 때문에 이 암석의 색깔이 어떻게 했어요? 좀 어두운 색 띠겠죠. 어둡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이제 금속 광물이 많기 때문에 또 밀도는 크다. 이거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밀도가 크다. 자, 반대로 가볼게요. 다시 산성 마그마 쪽으로 가볼게요. 자, 산성 마그마 같은 경우에는 규소하고 산소 많다고 했죠. 자, 철하고 마그네슘은 적어요. 대신. 자, 적고요. 자, 대신에 그래서 무색 광물이 많습니다. 무색 광물 많고, 자, 그렇기 때문에 밝다. 자, 그 다음에 금속이 적기 때문에 밀도는 작다. 자, 밀도가 작은 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이 마그마에 따라서, 자, 여기 있는 마그마에 따라서 이 염기성 마그마가 지하에서 고르면 심성암,
그다음에 염기성 마그마가 분출해서 굳으면 화산암인데 그 암석 이름이 다 각각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자 염기성 마그마, 중성 마그마, 산성 마그마 자 각각 다 있어요. 자 그래서 염기성 마그마가 만약에 분출해서 굳었다. 자 그런 암석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현무암이라고 하는 거예요. 현무암. 자, 현무암. 자 현무암. 자 검은색이죠. 검은색. 새립질이면서 검정색 암석이 현무암인 겁니다. 자 그다음에 염기성 마그마가 지하에서 굳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암석은 뭐냐 반려암이라고 해요. 반려암. 반려암의 특징이 뭐예요? 그러면 뭐라고 말하면 되냐면 어두운 색이고요. 어두운 색. 자, 어두운 색이고요. 그다음에 조립질이 보인다. 그러면 반려암이다. 라는 거. 자, 그다음에 이제 중성 마그마 넘어가겠습니다. 중성 마그마의 화산암은 뭐냐면 안산암이다. 안산암. 자, 안산암. 그다음에 심성암은 섬로감. 자, 그다음에 산성 마그마 넘어가서 산성 마그마의 화산암은 유문암. 자, 그다음에 심성암은 화강암입니다. 화강암. 자, 그러니까 이제 화강암도 한번 특징 이야기해 볼게요. 화강암은 어떤 특징 가진 거냐면 조립질 조직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색깔은 조금 밝은 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염기성 마그마를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 또 뭐라고 하냐면 현무암질 마그마라고 하는 거고, 현무암질 마그마. 자, 그다음에 중성 마그마는 안산암질 마그마 이렇게 부릅니다. 안산암질 마그마. 자, 산성 마그마는 유문암질 마그마라고 하겠죠. 유문암질 마그마. 화강암질 마그마라고 해도 똑같은 겁니다. 유문암질 마그마, 화강암질 마그마, 산성 마그마 다 동일한 마그마를 지칭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하고요. 자, 물론 여기 이제 반신성화 있죠. 자, 이거에 대한 암석도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는 안 다루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자, 요 6가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특징.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화성암은 자, 넘어가서 퇴적암 이야기할게요. 퇴적암. 자, 퇴적암은 퇴적물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암석을 우리가 퇴적암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퇴적암을 크게 3가지로 분류해요. 자, 첫 번째가 쇠설성 퇴적암. 쇠설성 퇴적암은 뭐냐면 입자로 된 애들을 입자로 이루어진 퇴적암을 우리가 쇠설성 퇴적암이라고 하는데, 자, 종류가 입자에 따라서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나뉩니다. 자, 만약에 자갈이 쌓여가지고 만들어진 암석이다 그러면 여감이라고 해요. 여감. 자, 자갈이 쌓여진 게 여감. 자, 그다음에 모래가 쌓여서 만들어진 암석을 모래 사자 써서 사암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모래보다 작은 입자가 있어요. 점토라는 입자인데, 점토가 쌓여서 만들어진 암석이 뭐가 있냐면, 자, 이암이랑 쉐일이 있습니다. 쉐일. 자, 그래서 이암하고 이제 쉐일이 이제 둘 다 점토로 구성되어 있는 암석인데, 자, 얘네 차이는 뭐냐면 쉐일은 층리가 있다라는 거, 이암은 층리가 없다는 거. 자, 이게 차이입니다. 층리가 뭐냐면 퇴적암이 쌓일 때, 자, 수평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쌓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퇴적암을 보면 이런 식으로 줄무늬가 보이는데, 이 줄무늬를 층리라고 하는 겁니다. 층리. 그래서 쉐일은 층리가 있고요. 이암은 층리가 발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또 이제 한 가지 더 볼 건데, 자, 만약에 화산재가 쌓여서 만들어진 퇴적암이다. 자, 그러면 이건 뭐라고 하냐면 응회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응회암. 우리가 이제 옛날에 층서 이야기할 때, 층의 순서 정할 때 응회암, 우리가 열쇠층이라고 이야기한 적 있죠. 응회암, 그 응회암 이야기하는 거예요. 화산재. 자, 그래서 이제 일단 이제 회살성 퇴적암. 자, 퇴적암 중에 회살성 퇴적암 이 정도만 이제 좀 이야기하면 될 것 같은데, 얘네 특징은 뭐냐면 자, 현미경을 봤을 때 특징이 뭐냐면 이런 식으로 입자가 둥글둥글해요. 입자가 둥글둥글. 입자가 이렇게 보이는데 둥글둥글하다. 자, 왜 둥글둥글하냐면, 자, 퇴적물이 그
풍화 침식 받아서 운반하는 과정에서 얘네들이 원래는 이제 각져 있는데 얘네들 움직이는 과정에서 좀 이제 모서리가 마모가 됩니다. 마모. 자, 그래서 둥글둥글해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자, 둥글둥글해질수록 저 많은 거리를 이동했구나, 뭐 이렇게 또 유추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아무튼 세서성 태정관 같은 경우에는 요 입자들이 좀 둥글둥글한 편이다. 둥글둥글 각져 있지 않다라는 거, 이런 특징을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입자들이 좀 약간 살짝 이렇게 약간 공간이 빈 공간이 있어요. 살짝 이런 식으로. 지금 선생님 이제 빈 공간이 이렇게 그랬는데 입자랑 입자 사이에 빈 공간이 살짝 있는데, 이 빈 공간을 누가 채우고 있냐면 교결 물질이 채우고 있습니다. 교결 물질. 교결 물질.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입자와 입자를 붙여주는 본드 같은 역할을 한다고 예전에 지구원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교결 물질이 보인다. 자, 그 다음에 또 특징이 뭐냐면 층리가 보일 수 있어요. 층리. 층리 조직이. 자, 그러니까 이제 층리 자, 지금 선생님 이제 광물을 조금 약간 다르게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선생님 이제 비슷한 광물끼리 뭐 이렇게 이제 색칠을 해볼게요. 자, 이렇고,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선생님 이제 이거 세 가지 좀 그렸는데, 자, 이거 보면은 이런 식으로 줄무늬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층리가 보일 수 있다. 층리. 자, 층리. 자, 층리. 세 번째 층리. 자, 층리가 보일 수 있다라는 거. 자, 이 정도 특징 정리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서, 자, 두 번째는 화학적 태저감입니다. 화학적 태저감. 자, 화학적 태저감은 어떤 거냐면, 자, 우리가 이제 앙금 생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침전돼서 만들어지는 태저감이 있고요. 바다에 녹아있던 물질들이 고체로 이제 침전이 되면서 만들어지는 암석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증발에 의해서 바닷물 같은 게 증발해서 만들어지는 암석이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자, 그래서 이런 암석들을 우리가 화학적 태저감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침전돼서 만들어지는 대표적인 태저감이 뭐가 있냐면 석회암이 있습니다. 석회암. 자, 얘는 이제 화학식을 어떻게 쓰냐면 CaCO3 쓰는데, 자, 이 석회암이 방에서 광물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게 석회암인 거예요. 석회암. 자, 그래서 CaCO3를 낸 석회암이 자, 바다에서 이제 침전돼서 잘 만들어지고요. 자, 그다음에 처트라는 게 있습니다. 처트. 자, SiO 바다에 녹아있던 규소산소 물질이 침전돼서 만들어지는 경우. 자, 처트. 자, 처트라는 게 있고요. 자, 얘네 둘은 침전돼서 만들어진다. 침전. 자, 그다음에 이제 두 가지 정도 더 보겠습니다. 암염. 자, 이 두 가지 지금 이제 쓰는, 자, 암염하고 석고는 증발해서 만들어져요. 증발. 자, 암염 같은 경우는 소금, 자, 바닷물이 증발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NaCl, 주성분이 NaCl이죠. 자, 그래서 암염 같은 경우에 증발돼서 만들어지고요. 자, 증발. 자, 석고도 마찬가지로 증발해서 만들어지는 게 석고라는 암석입니다. 자, 그래서 이 화학적 태저감 같은 경우에는, 자, 특징이 뭐냐면, 자, 현미경으로 봤을 때, 평광 현미경으로 봤을 때 특징이 뭐냐면, 뭐 이렇게 그냥 보여요. 보이긴 이렇게 보이는데, 자, 광물들이 뭐 이런 식으로 보일 겁니다. 자, 보이는데 특징이 뭐냐면 다 동일한 광물이다 라는 거. 자, 여기가, 자, 모든 이제 동일 광물로, 자, 구성되어 있다 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석회암이면 석회암 광물만 방해성만 있는 거고, 처트격 같은 경우는 SiO2로 된 광물만, 그러니까 석영이죠. 자, 이런 애들만 있는 거고, 암염 같은 경우는 NaCl로 된 애들이 이렇게 쭉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특징.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3번. 자, 세 번째 태저감은 뭐냐면 생물에 의해서 만들어진 태저감. 유기적 태저감입니다. 유기적 태저감. 자, 생명체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바다에서 유기적 태저감이 이제 잘 만들어지는데, 보통, 자, 만약 그 동물의 골격이, 자, 동물 골격이 CaCO3로 된
애들이 있고, 그다음에 SiO2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그런 생물들도 있어요. 골격이 그 생물의 골격이 조개 뭐 이런 애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골격이 CaCO3 혹은 SiO2로 된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어, 석회질로 CaCO3로 된 친구들이 쌓여서 만들어진다. 자, 석회질, 자 여기다 쓰겠습니다. 석회질 생명체. 자, 석회질 생명체가 만약에 쌓여져서 암석이 됐다 그러면 우리가 그 암석을 석회암이라고 해요. 똑같죠? 우리 이제 화학적 퇴적암이랑. 자, 그다음에 자, 만약에 규질 생명체. 자, 규질로 만들어진 골격이 규질인 애들이 이제 쌓여서 암석이 됐다.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셔트라고 합니다. 셔트 똑같이. 자, 석회암 셔트. 자,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자, 그 고생대 말에 석탄기, 폐렴기 때 그 육상 식물이 대량으로 매몰돼서 만들어진 자원이 있습니다. 석탄이라는 건데, 석탄. 자, 석탄도 유기적 퇴적암이에요. 자, 육상 식물. 자, 육상 식물이 대량으로 매몰돼서 만들어진 게 석탄입니다. 석탄. 자, 그래서 석탄도 유기적 퇴적암이다 라는 거,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유기적 퇴적암의 특징은 뭐냐 이야기하면, 자, 현미경을 봤을 때 막 이상한 생명체 같은 애들이 뭔가 생명체 같은 애들이 뭐 이렇게 보여요. 자, 화석이 보인다. 화석. 자, 현미경을 봤는데 뭔가 약간 생명체 같은 애들이 막 보인다. 자, 그러면 자, 유기적 퇴적암이구나 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자, 화석이 관찰된다. 유기적 퇴적암은. 자,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림을 조금 보겠습니다. 자, 화성암하고 퇴적암 이야기 했었는데, 자, 49쪽에 나와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일단 자 분출암. 자, 여기 보면은 자, 분출암이라고 되어 있어. 화산암 나와 있는데, 자, 아마 이제 그 거머티티한 거 보니까 현무암인 것 같아요. 현무암. 자, 보니까 이제 세립질 조직 보이죠? 세립질 조직. 작은 입자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자, 이런 조직을 우리가 세립질 조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자, 관이암, 심성암이라고 되어 있는 암석 보겠습니다. 자, 보니까는 지금 보면 큰 입자들이 많이 보이죠? 자, 큰 입자들이 많이 보이는데 이런 조직을 우리가 조립질 조직이라고 한다라는 거. 자, 이 정도로 이제 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관상 조직도 이야기할게. 관상 조직. 자, 반심 상황에서 보인다. 자, 이런 애매한 중간에서 굳는 경우인데, 자, 여기 보면은 큰 입자도 보이죠? 여기 큰 입자. 자, 큰 입자도 이제 많이 보이는데, 자, 중간에 세세한 조금 작은 입자들이 보입니다. 자, 그래서 큰 입자를 우리가 반정이라고 한다고 했고, 자, 작은 입자를 석기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죠.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보고요. 자, 넘어가서 자, 한번 이제 퇴적암에서 보이는 특징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자, 지금 여기 세설성 퇴적암에서 보이는 특징인 것 같아요. 자, 입자들이 보이는데, 자, 이 약간 모서리가 각져 있지 않고 약간 살짝 깎여 있는 느낌이죠. 깎여 있고요. 그다음에 입자들이 살짝 이제 떨어져 있는데 그 사이를 뭔가 어떤 물질들이 교결 물질들이 채우고 있다라는 특징. 자, 이 정도로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층리 보이죠? 층리. 층리. 자, 이 정도로 이제 보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살짝 층리 보이는 것 같아요. 살짝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줄무늬가 약간 살짝 있는 것 같은데, 자, 이 정도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화학적 퇴적암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 화학적 퇴적암 이렇게 보이는데, 뭐 입자들이 뭐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되어 있는데 얘네들이 다 비슷한 광물로 다 돼 있다. 동일한 광물로 돼 있다라는 거, 자,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유기적 퇴적암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유공층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이렇게 잘 보이진 않죠? 잘 보이진 않는데 얘네들이 다 화석입니다. 화석. 자, 그래서 생명체가 들어와 있다. 생명체. 자, 그래서 유기적 퇴적암.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자, 넘어가서 변성암 이야기하겠습니다. 변성암. 자, 변성암은 뭐냐면, 자, 암석이 열이나 압력을 받아서, 자, 열과 압력을 받아 자, 다시 해야겠습니다. 열이랑 압력을 받아서 변성돼서 자, 변한 암석을 우리가 변성암이라고 하는데, 자, 얘네들이 이제 암석이 이렇게 있으면, 자, 암석이 있으면, 자, 원래 이제 암석이라고 해봐요.
자, 이 암석이 열만 받을 수도 있고요. 혹은 열이랑 압력을 같이 받을 수 있어요. 자, 압력 혼자만 작용해서 변성작용이 일어나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자, 열만 작용하거나 혹은 열과 압력이 동시에 작용하는 경우, 자, 이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이야기해요, 보통. 자,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열이랑 열 압력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완전히 높은 열을 가하면 암석이 녹아서 마그마가 돼버리겠죠. 자, 근데 이제 그 완전히 다 녹을 정도로 열이 가해진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살짝 녹는 정도로 열이 가해졌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광물들이 살짝 녹아요. 살짝 녹아서 비슷한 광물들끼리 모여서 굳게 되는데, 이때 모여서 굳은 과정에서 입자들이 커져요. 입자가 커져요. 원래 입자가 이게 작았던 애들이 이런 입자가 이제 작았는데, 자, 이런 입자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자, 이런 입자들이 녹아서 비슷한 광물끼리 또 모입니다. 자, 이런 작용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재결정 작용이라고 합니다. 재결정 작용. 자, 그래서 변성 작용을 받으면 암석이 어떻게 되냐면 입자들이 엄청 커집니다. 입자들이 막 엄청 커져요. 자, 그 다음에 이 큰 입자들이 약간 촘촘하게 배열이 됩니다. 촘촘하게. 자, 촘촘해 보이죠? 자, 이런 식으로 촘촘하게 치밀해진다고 이야기하는데, 자, 이런 암석이 재결정 작용 받아서 변한 암석이 변성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변성 작용을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해요. 자, 어떻게 나누냐면, 자, 열만 받은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접촉 변성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접촉 변성. 자, 그 다음에 열이랑 압력을 같이 받는 경우를 자, 이거를 광역 변성이라고 해요. 광역 변성. 자, 일단 접촉 변성. 자, 열만 받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우리가 이제 예전에 자,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자, 만약에 이게 지층의 단면이라고 해봐요. 자, 만약에 어떤 마그마가 이렇게 관입을 했어요. 자, 관입합니다. 자, 그러면 이 주변에 마그마가 관입하게 되면, 자, 기존에 있던 암석의 이 주변부 있죠. 선생님 빨간색 칠한 부분. 자, 여기는 열을 받게 돼서 접촉 변성 작용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변성함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주변에. 자, 그래서 접촉 변성에 의해서 어떤 암석이 만들어지는지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가 어떤 게 있냐면, 자, 쉐일이 있어요. 자, 쉐일 같은 경우에 쉐일이 접촉 변성 작용을 받았다. 그러면 뭐가 되냐면 홈패스라는 게 됩니다. 홈패스. 쉐일이 아까 기억나죠? 점토로 돼 있는 쇠설성 퇴적암을 쉐일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쉐일이 재결정 작용, 열 받아서 재결정 작용 받으면은 홈패스라는 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홈패스를 평광 현미경에 보면 어떻게 보이냐면, 이 점토 광물들이 점토 이제 쉐일에 있는 그 광물들이, 작은 입자들이 녹아서 이제 조금 살짝 커져요. 자, 커지는데 점토는 너무 작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많이 커지지 않습니다. 자, 근데 얘네들이 특징이 뭐냐면 치밀하게, 작은 입자들이 치밀하게 선생님 좀 약간 크게 그리긴 했는데, 작은 입자들이 엄청 치밀하게 모여 있어요. 작은 입자. 자, 작은 입자가 보이고, 그 다음에 치밀하다. 자, 그래서 이런 조직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홈패스 조직이라고 합니다. 홈패스 조직. 자, 홈패스 조직. 자,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도 이야기해 볼게요. 자, 사암이다. 만약에 사암이 접촉 변성 당했다. 열을 받았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규암이 됩니다. 규암. 자, 그 다음에 석회암 이야기해 볼게요. 석회암. 자, 석회암이 만약에 접촉 변성 당했다. 자, 그러면 뭐가 되냐면 대리암입니다. 대리암이 됩니다. 대리암. 우리가 이제
대리석 식탁이니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대리암이 맞는 거고요. 그 대리석 식탁이 이 대리암으로 돼 있는 거예요. 대리암.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자 규암하고 대리암 같은 경우는, 자 얘네들 마찬가지로 입자가 커집니다. 커지는데 얘네들은 입자가 좀 많이 커져요. 원래 입자가 좀 큰 애들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조직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치밀하게 보이는데, 자 큰 입자가 치밀하게 보인다. 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조직을 뭐라고 하냐면 입상 변정질 조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입상 변정질 조직, 입상 변정질 조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서 자 이제 광역 변성, 자 광역 변성 이야기할게요. 광역 변성. 자 광역 변성에서 보이는 특징은 뭐냐면, 일단 여기서 이제 압력이라는 게 추가되죠. 자 광역 변성 같은 경우 어느 곳에서 일어나면 판의 경계에서 잘 일어나요. 판의 경계. 판이 부딪히고 혹은 멀어지면서 이 암석에 많은 압력이 가해지고 열도 가해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판의 경계에서 일어나는 게 광역 변성인데, 자 그래서 그 판의 경계라는 게 이제 좀 넓은 범위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광역 변성은 넓은 범위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광역 변성인 거예요. 광역. 자 그래서 여기서 보이는 특징은 뭐냐면, 일단 자 이거 암석이라고 해봐요. 암석. 자 암석 이렇게 있으면은, 자 암석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입자가 뭐 이런 식으로 있겠죠. 자 암석이 이렇게 있는데, 자 만약에 압력을 양쪽에서 좌우 방향에서 압력을 받았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암석이 자 이런 식으로, 자 암석이 이런 식으로 이제 찐빵이 되겠죠. 찐빵. 자 이런 식으로 눌릴 겁니다. 자 그러는 과정에서 이 광물들도 찐빵이 돼서, 자 이런 식으로 일렬로 약간 방향성을 보여요. 방향성. 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뭐 여기는 이제 펴지겠죠. 옆으로 이제 퍼질 텐데, 자 이런 식으로 뭔가 줄무늬가 보입니다. 줄무늬. 자 이런 식으로 줄무늬가 이렇게 보이는데, 자 이런 줄무늬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염리라고 합니다. 염리. 자 요거를 이제 염리라고 한다. 염리. 자 염리. 이 방향성이 보이는 이런 모양을 염리라고 합니다. 염리. 자 그래서 광역 변성 작용을 받은 암석들의 특징은 뭐냐면 염리가 보인다라는 거의 특징입니다. 염리. 자 그래서 요거 이제 좀 요거 이제 예시를 좀 이야기를 해보면, 자 쉐일이 만약에 쉐일이 광역 변성을 받았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자 이 정도에 따라서, 광역 변성을 받은 정도에 따라서 이제 암석이 단계적으로 변하는데, 자 쉐일이 조금 받았다. 광역 변성 압력을 조금 받았다. 그러면 처음에 이제 전파남이 되고요. 자 전파남이 만약에 더 광역 변성을 더 받으면 천매암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천매암이 더 광역 변성 받으면 편암. 자 그 다음에 편마암이 더 많이 받으면 편마암이 된다 라는 거. 자 이 정도만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저 그림 변성암 이제 진짜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자 여기서 보면은, 자 염리가 발달하는 변성암, 염리가 발달하지 않는 변성암 이렇게 돼 있는데, 염리가 발달하는 경우가 이제 광역 변성이죠. 광역 변성. 자 그다음에 염리가 발달하지 않는 변성암은 접촉 변성이다. 접촉 변성. 자 열만 받은 경우, 열. 광역 변성은 열하고 압력을 같이 받는 경우. 자 그래서 접촉 변성암 같은 경우에, 자 아까 쉐일이 접촉 변성 당하면 홈페이스가 된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보이는 게 홈페이스 조직이에요.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규암하고 대리암 같은 경우에는 규암하고 대리암이죠. 규암하고 대리암 같은 경우에는 입상 변절지 조직이 보인다. 입자가 좀 약간 크죠. 쉐일보다. 자 이 정도로 이제 정리하고요. 자 그다음에 광역 변성 보면은, 자 광역 변성은 염리가 보인다. 지금 이제 약간 줄무늬가 살짝 보이나요? 줄무늬. 자 그다음에 편함도 보면 뭔가 약간 방향성이 있어요. 방향성. 자 이렇게 약간 이렇게 방향성 있고요. 자 편함, 편함이죠. 자 그다음에 편마암.
자, 이것도 약간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방향성이 보인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엄리가 발달하고요. 자, 아까 전에 쉐일이 광역 변성 조금 받으면 전파남, 그다음에 천매함, 편함, 편마함 이렇게 보인다고 했죠. 자, 그래서 이런 줄무늬들이 점점 심해져요. 편마음으로 가면은 눈으로도 약간 보이죠. 자, 이 편마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구조를 이제 편마 구조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편마 구조. 자, 편마 구조. 자, 그래서 편마음만 조금 더 이렇게 한번 그냥 눈으로 한번 보면은, 자, 이거 이제 교과서 51쪽에 있는 그림입니다. 다 그림. 자, 편마음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이제 줄무늬가 많이 보이죠. 자, 그래서 건축 자재로도 많이 사용합니다. 이거 좀 멋있죠? 줄무늬가.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